자, 이제 목요일 또 선택의 시간입니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 IBK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 목요일 항상 변함없이 또 함께해 주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 제법 길었던 연휴가 지났습니다. 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정경민 차장은 아까 들어오기 전에 여쭤봤더니 별일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죠. 어찌 보면은 뭐 왔다 갔다 해갖고 제자리일 수도 있고. 네. 자, 김현 매니저가 보시기에 앞에 이제 네. 수급을 봤는데 기관, 외국인, 뭐 수급 특이 동향 동시에 산 기업도 있는 것 같은데 같이. 일단 뭐 수급 말씀드리기 전에 추석 연휴 시기가 참 기가 막혔다. 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뭐 헝다 사태, 그다음에 뭐 FMC 회의, 그다음에 뭐 부채 한도 상향 등등 많은 미국에. 이슈들이 네. 있었는데 그게 뭐 오늘 어쨌든 한꺼번에 좀 반영되기는 하겠지만.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국내 증시 분위기가 사실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죠? 연휴를 앞둔 마지막 영업일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뭐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선물 시장에까지 이제 순매수 가담을 좀 해주면서 나름대로는 이제 추세를 조금 살려놓고 마무리가 좀 됐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약간의 이제 그런 재료들이 이제 반영이 좀 되면서 흔들림이 좀 있다 손 치더라도 그리 이제 큰 변동성이 좀 나타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외국인 기관들 순매수가 이제 집중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이 색깔이 분명히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2차전지 종목들 위주로 이제 순매수 상위 종목들이 올라오다가 이제 뭐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좀 눈에 띄기 시작했고 그리고 뭐 특히나 반도체 소재 종목들이 또 다시 좀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인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소회를 얘기해 주셨는데 뭐 매번 다 이제 또 이따가 반복될 거고 결국 문 열어봐야지 시장 반응을 봐야지 할 거고 네. 이 투자하는 주체들의 생각이 다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냥 기업으로 가죠. 네. 뭐 어떻게 픽 선택해야 되는데. 네, 잘 해왔습니다. 네. 그냥 잘 쉬면서 네.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예.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연휴 동안에 이슈들을 봐서 그냥 딱 두 개만 봤어요. 저는 딱 빅스, 그러니까 공포지수하고 환율만 딱 봤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물론 이제 약간 약보합으로 시작할 그런 분위기는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잘 이겨냈다고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아무래도 이제 네. 이 연휴 전에 있었던 분위기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진정한 시작은 월요일이 아닐까. 다음 좀, 주. 그렇죠. 아직까지는 오늘 이렇게 오는 길에 보니까 차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휴가 붙여서 써서 연장할 수 거래가 있다. 많이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중국도 중추절 10월 달에 이제 있죠. 있죠. 네. 아 10월인가요? 네. 하여튼 뭐 그렇고 뭐 네. 연말이 되면 뭐 월당 일들이 많아가지고 예. 기업 여쭤봐도 자꾸 어디로 아, 가요. 네. 네, 선택. 네, 선택 나오지 않나요? 이거 아 그런가요? 여기는 안 저도 나오죠. 좀 감이 좀 떨어졌네. 너무 오래 쉬었군요. 네. 네, 저는- 올림픽 종목 빨리 얘기해 주시죠. 네, 셀트리온을 셀트리온. 찍어 왔습니다. 셀트리온은 왜? 예, 셀트리온 찍어 왔고. 수급의 특징 포인트. 네, 자, 연휴 전에 이제 약간 합병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어. 거기에 대해서 좀 탄력을 받으면서 좀 관심이 좀 증가됐고. 아 그러네요. 여기 네네.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 네네. 순매수 상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이런 것들이 보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치료제 이제 레키로나에 대한 이제 승인 뭐 이런 것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긴급 승인이었고 이제는 이제 정식 승인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그러니까 역시 이제 위드 코로나에는 이제 백신과 역시 이제 치료제가 선제적인 조건이다라는 게 좀 다시 한번 좀 강조되면서 코로나 이후에 그런 이제 의료 시스템 정상화 그리고 한참 동안 우리가 이제 이 바이오 시밀러들이 이제 다시 재부각되는 시점이 언제냐 이런 것들을 좀 가늠을 좀 했었는데 이번 좀 하반기 10월 달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얘기가 돌면서 셀트리온의 어떤 분위기가 한번 잘 나가다가 한번 둘겨 맞았는데 다시금 좀 재정비를 하면서 좀 재반등을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오늘 셀트리온을 딱 찍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셀트리온. 네. 정혜민 차장은 셀트리온의 수급이 좀 독특하고 특징적이다. 네. 그러면 김현 매니저. 네, 저는 오늘 올림픽 종목은 동진 세미캠을 개별주로 준비를, 네, 동진 한번 선정을 세미캠. 해봤는데 기관 외국인 동시순. 그렇죠. 순매수가 뭐 제법 좀 강하게 나왔고 지난 금요일 날 사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앵커님이 이제 끝날 때 이 동진 세미캠을 또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셨어요. 아 제가요? 네. 그래서 잘 갔다라는 거.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네. 네. 왜 금요일 날- 오르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아, 맞아요. 왜 올라가느냐. 네, 금요일 날 어쨌든 동진 세미캠이 또 장중에 거의 한 10% 가까이 상승이 좀 들어왔고 최근 한 3, 4거래일 동안에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어찌 보면 이제 이 반도체 미세 공정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다 소외되어 있었다가 네. 동진세미캠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뭐 SNS텍이라든지 FST라든지 이런 종목들까지도 같이 이제 좀 들썩거리는 움직이.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어떤 투자가 가시화됐을 경우에는 뭐 낸드 적층, 그다음에 이제 디램 미세 공정 뭐 이런 것들이 또 관련된 이슈 속에서 주목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진세미캠이 조금 강하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요 종목 이제 수급 특징주로 말씀드리려고 이제 쭉 찾아보니까 네. 이게 제가 정확하게 찾아본 건지 모르겠지만 올 한 해 동안에 2021년에 뭐 모든 증권사를 통틀어서 커버리지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 네네. 리포트가 동진세미캠이 분석 한 개도 나온 게 리포트가. 없더라고요. 왜 그런 거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EUV용 이제 강강액 포토레지스트 지금 국산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성과가 아직 확실히 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도 이걸 뭐라고 이제 분석을 해야 될지 참 애매하다. 실적도 좀 잘 나오고 매년 지금 1,000억 이상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소재 회사인데 뭐 주가는 사실 상당히 좀 오랫동안 좀 부진한 흐름을 좀 면치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이제는 좀 관심을 가질 때도 되지 않았는가. 기관 외국인들이 아주 급하게 지금 순매수를 좀 늘리는 걸 보면은 뭔가 좀 변화된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특히나 또 이제 뭐 아직까지는 루머의 단계이긴 하지만 소문의 단계이긴 하지만 뭐 노스볼트 쪽으로 2차 전지 또 응급제 요걸 이제 납품을 한다라는 얘기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감안해 봤을 때 단기간에 물론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 기간 조금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으로 동진세미캠을 한번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자, 속보가 나왔네요. 결국엔 예상했던 부분이지만 4분기 전기료가 전격 인상이 됐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1,050원. 뭐 크다면 클 수 있지만 일단은 한국전력이 또 뭐 전기 만드는 회사니까 올릴 때가 됐죠. 뭐 네. 지금 뭐 워낙 적자가 좀 네. 이렇게 그러니까 누적돼 있는 상태고. 속보 일보니까 뭐 속보라고 네. 봐야 되겠죠. 하여튼 4분기 전기료는 전격적으로 인상이 됐고, 이 부분 나갔고. 아, 그리고 제가 셀트리온 아까 말씀을 다 안 드렸어요. 그냥 운만 띄워드리고,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구체적인 내용. 네, 네. 셀트리온은 네, 일단 합병? 26만 원대가 굉장히 의미 있는 지지선이죠. 뭐 거의 이제 최근 한 몇 달간의 이제 평균선으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매매하기도 쉽습니다. D+2일 기준으로 이탈을 하면 뭐 재빨리 이제 비중 조절을 하면 뭐 되는 그런 매매 뭐 이런 기법도 있으니까 뭐 좀 접근하시기가 좀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여러 차례 두드렸는데 지지선이 잘 유지되는 그런 경우라면 뭐 좀 믿을 만한 그런 이제 가격대다.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지지선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좀 추세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그 기관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뭐 투신, 삼호, 뭐 이쪽 위주로 좀 형성이 좀 되고 있어서 뭐 좀 이 지지선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이 새로운 추세에 대한 그런 좀 자신감이 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합병에 대한 이슈만 놓고 보면 역시 이제 뭐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 쪽이 조금 더 관심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분위기는 셀트리온이 만들어 가면서 거기서 이제 합병 얘기가 나와야 이제 그림이 좀 예뻐진다. 이렇게 뭐 다들 아시는 내용 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렸고, 일단 부스트샷 이후에 매년 좀 백신을 맞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까지는 어쨌든 일단 경구용 치료제가 확실하게 이렇게 좀 효과를 보이는 그런 시점까지는 이런 위드 코로나 플러스 이런 좀 레키로나 같은 그런 치료제가 좀 계속해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투자 심리도 좀 개선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대형 제약사들이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점점 좀 와갑니다. 그런 것들 좀 종합을 해서 봤을 때 셀트리온의 수급 좀 연속성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은 그랬고, 앞서 이제 동진세미캠은 네, 다 이야기하신 건가요? 네, 다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수급상의 특징주들 두 가지를 선택을 해봐서 김영 매니저는 동진세미캠 개별주 성격이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경민 사장은 셀트리온 이렇게 정해주신 거죠. 네.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곧 이따 제가 이따가. 준비해놨습니다. 요즘에 이 반도체 얘기를 얘기하기가 조금 꺼려지는 게요. 네. 왜요? 양측이 소년이 된 듯한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다만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삼성전자는 잠깐 언급을 좀 드렸던 게 이제 때가 이제 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만약에 우리 국내 증시가 4분기 때 작년 4분기와 이제 비교를 좀 해봤을 때 작년에도 4분기가 정말 좀 뜨거웠잖아요. 네.
그 정도의 분위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4분기 때 이제 조금 상승 추세를 좀 만들어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남아있는 종목이라고 해봤자 이제 뭐 삼성전자 정도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차장님 방금 말씀해주셨던 뭐 셀트리온 같은 이런 소외되어 있던 종목들이 이제 가격 반등을 좀 해준다면 4분기 때도 좀 괜찮은 걸로 보여지고요. 뭐 연휴 기간 동안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중장기 관점으로는 삼성전자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매수 기회다. 뭐 매번 똑같은 얘기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그렇죠.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시가총액 1, 2위는 뭐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대표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그 어떤 그 가치, 그러니까 하여튼 뭐 환율하고 또 너무 민감하잖아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외국인들이 오늘 어떻게 할지. 환율이 오늘 조금 많이 오를 것 같아서 일단은 네, 그게 떠서 조금 신경 상승에 쓰이네요. 출발하겠죠. 네. 나 자꾸 목이 잠기는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셨나 봐요. 너무 오래셨네요. 네. 자, 하여튼 픽은 이렇게 선택했고 그 두 분이 준비하신 따로 기업들 화면으로 또 보시도록 하죠. 네. 저는 대한항공을 준비를 했고요. 네, 네. 저는 유일 에너테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제 손발이 잘 맞아요. 네.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일단 이거를 가져온 대한항공은 왜? 네, 뭐 일단 그 연휴 중에 좀 이제 해외 증시를 잠깐 보면은 다우 운임 지수가 네. 뭐 폭락을 했어요. 페덱스가 이제 굉장히 이제 어닝 미스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어닝 그 뭐죠? 그러니까 하여튼 추정치 예, 예상치하고 굉장히, 완전 예, 많이 좀 빗나갔죠. 굉장히 좀 네. 이제 그 엇갈리면서 뭐 이유는 뻔하겠죠. 항공 근데 물동량을 8% 9%. 어? 미국도 택배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오픈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미국도 그게 이제 어떤 다른 이유 아닐까? 다른 이유도 있긴 있죠. 네, 네, 뭐 그리고 이제 태풍이나 아니면 날씨 뭐 이런 탓도 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런 때문에 파업 파업은 아니지만 이제 유가 탓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륙 있기는. 지방,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여러 가지 시각이 대한항공에는 좀 좋게 모이고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현 시점에서 대형주 중에서는 뭐 실적 수급 그리고 뭐 밸류에이션 모두 좀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막연한 성장주보다는 저는 이렇게 좀 담보된 실적이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조금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뭐 9월 말 10월 초까지는 적어도 그렇게 좀 선호도가 올라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일단 여객 실적은 없다고 치고 현재 이제 화물 운송 매출로 이제 추정만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만 해도 좀 분기 영업이익이 3천억 이상으로 이렇게 좀 전망을 좀 해주고 있고 최성수기는 4분기죠. 4분기에는 이 상황에서도 뭐 20% 이상 더 증액이 될 걸로 이렇게 좀 예상치가 좀 모여지고 있어요. 일단 3만 원 초반부터 뭐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뭐 이런 뭐 기관 쪽의 수익률에 약간 제가 보기에는 전략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좀 생각이 좀 들고 아무래도 이제 집중적인 매수 유입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외국인들의 시각에서도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위드 코로나, 뭐 리오프닝 이게 그렇죠. 대표 상징성이죠. 맞습니다. 거기 또 연휴 기간 국내에 이동하는 항공 이동객, 여행객 140만 명 추산으로. 근데 뭐 그거는 이제 그 국내에서는 사실 큰 돈은 안 됩니다만 그래도 그래도 뭐. 약간 상징성은 있는 수준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유일은 아니지만 보기 드문 흑자 항공사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구조 조정이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일한 FSC가 그러니까 이제 LCC가 그러니까 풀 서비스 커리어가 되면서 통합이 되고 여기 위상이 주는 프리미엄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뭐 당연히 좀 장기적인 투자에도 유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 좀 될 수 있겠죠. 일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트래블 버블 뭐 사이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뭐 몇몇 국가들만 좀 한정적으로 실시 중인데 완전 매진입니다. 네. 완전 매진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충분한 여행 수요의 어떤 잠재력을 좀 확인했다라고 좀 의의를 둘 수가 있겠고 다음 달에 발리 섬도 한국하고 그렇죠. 일본 등 관광객에게 네. 오픈한다고 개방한다고. 그렇죠. 10월에 이제 추가적인 이제 그런 여행 확대 그런 시점이 있는데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인도네시아 발리, 그다음에 일본의 일부 지역, 뭐 태국, 싱가포르 뭐 이런 지역으로 좀 확대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이런 이제 내용들은 접종 완료자. 그렇죠. 들이 계속해서 이제 밸류를 늘려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던져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밸류를 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뭐 저는 오히려 좀 뭐 밸류를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좀 밸류에이션을 또 부여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 구간에 좀 들어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 말까지 좀 열어두고 보셔도 네. 지금 가격대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 네.
대한항공. 이 대한항공은 이제 뭐 양과 음의 그 재료를 다 갖추고 있는. 이미 이제 부정적인 재료는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됐고 바닥에서 올라와서 이제 회복되는 단계에 그렇죠. 부스터를 뭘로 잡느냐, 리오프닝으로 잡아서 한 번 더 위로 점프하거나 비상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근데 그 타이밍에 좀 안 좋은 거는 이 회사는 이제 항공사다 보니까 달러 부채가 많잖아요. 네. 그게 조금 지금 환율이 자꾸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 부분은 이제 고려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오늘 좀 중소형주 위주로 계속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괜찮아요, 있는데 중소형주. 뭐. 제가 준비한 종목은 이제 유일에너테크. 유일에너테크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네, 한 같은데. 7개월 정도 이제 지났는데요. 이 종목이 사실은 뭐 최근에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워낙 시장에 이제 관심을 좀 받았었는데 네. 1, 2차 2주 사이에 장비는 진짜 막 장비 종목들은 정말 이제 계속 좀 소외가 됐었죠. 근데 이제 1, 2주 사이에 몇몇 장비 종목들이 가격 상승이 이제 좀 화끈하게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게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PNT도 뭐 사상 최고가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2차 전지 이제 전극 제조 공정 장비 이제 만드는 회사가 이제 CIS 이 회사는 이제 또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뭐 지분 투자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 장비 종목들도 이렇게 이제 서서히 분명히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또 순환매가 좀 진행이 좀 된다라고 했을 때 관심을 한번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장비 종목 하나 이제 준비를 좀 해온 게 유일에너테크고요. 요 회사는 CIS는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도 그렇죠. 아까 뭐 박지원 연이어서 지금 아나운서가 상위에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이틀 해줬기 연속으로 때문에. CIS가 올라왔고요. 2차 전지 장비. 네, 맞습니다. 그래서 CIS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전지 제조 장비, 전극 공정 이제 장비뿐만 아니라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 이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유일에너테크 같은 경우에는 노칭 장비로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노칭 장비라는 게 사실은 자르는 거예요. 양극판, 음극판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크기에 맞게 이제 잘라야 되는데 기존에는 그걸 이제 자르는 게 이제 칼날이 들어간 걸로 이제 잘랐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톱질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칼날 같은 게 이렇게 뚝 떨어져 가지고 자르는 거예요. 뭐 화면을 통해서 이제 절삭 공정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 장비가 이제 노칭 장비인데 최근에는 이게 이제 칼날로 자르는 거 말고 이제 레이저로 아주 정밀하게 잘라내는 레이저 노칭 장비가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했는데 각 이제 배터리 셀 기업들마다 이제 1대1로 대응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DNT라는 기업이 레이저 노칭 장비를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필옵틱스의 자회사 필에너지가 레이저 노칭 장비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유일에너테크라는 종목은 SK 이노베이션 쪽으로 이제 레이저 노칭 장비를 이제 납품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레이저 노칭 장비가 뭐 상용화를 시킨 기업들이 많지 않아요. 이제 지난주에 이제 PNT라는 회사가 이 레이저 노칭 장비 이제 양산을 하는데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고객사를 이제 뚫기 시작하면 또 PNT라는 이제 경쟁 기업이 있지만 현재까지 이제 판도를 봤을 때는 SK 이노베이션 쪽으로 유일에너테크가 거의 독점적으로 이제 레이저 노칭 장비를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지금 SK 이노베이션 주가는 잘 못 가지만 SK 이노베이션 설비 투자로 인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주가가 지금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투자가 이제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될 거고 포드와 이제 합작 투자 뭐 미국이 될지 유럽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회사까지 이제 설립하는 걸 감안해 봤을 때 라인이 이제 들어갈 때마다 이 노칭 장비들이 이제 같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향후에 이런 설비 투자에 가장 직접적인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 유일에너테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매출액은 이제 한 700억에서 1000억 정도 이제 되는 기업이고 시가총액은 이제 올해 한 2천억 정도 지금 중반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소형주예요. 그리고 이제 차트 보시면은 상장되고 난 이후로 이제 주가가 거의 뭐 7개월 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서 소외가 좀 되면서 바닥에 좀 누워 있는 구간인데 거래도 이제 조금 살아나는 걸 이제 기대를 좀 해보고 기관들이 아무래도 이제 뭐 매도를 상당히 좀 많이 해놨거든요. 500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신규 상장된 종목들 이제 6개월이 이제 지나고 나서 보호해수 물량들까지 어느 정도 이제 좀 소화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은 22,000원부터 22,600원 정도 매수 밴드 설정을 해드리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6,000원, 손절 가격은 2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2차 전지 장비 업체들도 이제 볼 수 있다. 장비 업체들이 이제 진입 장벽이 높지가 않아서 이제 경쟁이 조금 치열한 부분이 없잖아 있고 그게 이제 주가의 약간 디스카운트 요인이긴 했는데 맞습니다. 워낙 이제 범용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Q-Q가 늘어나는 네, 뭐 그럴 그런 경우에는 과정이죠. 어쨌든 수주가 많이 나와서 뭐 지금의 이제 그런 이 실적의 레벨단을 눈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 보여요. 네. 레이저 노칭 장비. 이건 뭐 다음에 하여튼 뭐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유일에너테크 그다음에 네. 대한항공. 약간 유일에너테크가 좀 끌리긴 하네. 예. 가격적으로 일단 워낙 많이 빠져 있는 그러니까. 상태라서 오늘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조금 흔들흔들 할 때 왔다 갔다. 오히려 이렇게 이제 조금 자리를 바닥에서 좀 잡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네. 안전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에너테크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대한항공은 약간 아니면 말고 느낌이죠. 아니에요. 그러니. 왜 그러세요? 너무 오래 쉬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예 좋은 종목들 다 피킹하셨으니까. 자, 하여튼 두 분의 기업들은 다 좋은 것 같고 화면으로 다시 원래 보여줬었나요? 인사하면 다시 보여주는구나. 김혜 매니저는 가셔야죠. 네, 이제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제 뭐 추석 연휴 이후에 이제 첫 거래일이고 장 끝나고 나서 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릴 텐데 산적해 있는 이슈들 좀 분석해드리고 종목 대응 전략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때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BN 골드의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